자, 우리 이 김건희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건이 터져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혀 했었던 이명수 기자 손금 봐준 동영상이었죠. 아이고. 나는 이명수 기자의 어떤 그 인내력에 나 진짜 존경심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2년, 3년 동안을 와, 어떻게 안 말을 안 틀고. 하고 참고 있었을까? 이거 어떻게 참고 있지? 입이 너무 간지러웠을 것 같은데. 우리 송 작가님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럼, 진작 얘기했지. 근데 이거를 지금 터트리는 거 보고는 이 양반은 진짜 인내력이 부처님 수준이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틀어줘. 틀어드릴까요? 우아한 목소리로 정리도 해줘요.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없어? 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인정을 해야지. 내가 연이라고 했잖아. 무슨 연이라고 그래. 아휴, 정말. 근데 신정은 닮긴 했다. 난 나쁜 거를 얘기 안 해. 난 나쁜 여자 말하는 거. 먹고땡입니다. 먹고땡. 먹고땡은 뭐야?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저급한 영어지. 한번 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원나잇으로 끝낸다는 거지. 근데 잘 해줘. 왜냐면은 오늘 박수는 게 국민처럼 했대. 나도 그런 거 봤지만 여자들 신나게 잘해주고 이 오빠랑 한 번 이렇게 여자가 뭐지? 얘가 진짜 그런 거 하는데 이 오빠가 또 여자들이 신나게 잘하는 이런 거 여자들이 좋아해. 좋아해. 힘도 좋고. 좋아해. 힘도 좋고. 여기까지만 하죠. 자,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이 상황 같은,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신분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아니, 저기요, 딱 하고 얘기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들이 특히나. 만약에 죄송해요. 제가 화력에 오래 몸을 담다 보니까 대화 패턴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제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였나 보네요. 설사 남자가 이런 표현을 써도 이거는 성희롱이죠. 성추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항상 이명수 기자를 키우는 듯 하면서 옆에 다 주변에 여자들만 앉아 있었어. 아마 자기 비서들이나 직원들이었겠지. 그 여자들하고 같이 이명수 기자를 놀린 거예요. 성적으로 희롱한 겁니다. 네. 물론 이명수 기자가 그렇죠. 제가 힘이 세죠. 라고 이런 거를 인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는 거 봐서는 약간 즐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전형적으로 값싼 화류계 여자들이 하는 플러팅 같은 겁니다. 손금 봐준다고 터치를 하면서 원래 손금을 내가 좀 디테일하잖아. 애초에 저걸 볼 때부터 손을 저렇게 잡는 거 보고 얘는 손금 볼 줄 모르는구나 라고 그냥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손금을 보는 것까진 그래 오케이. 근데
손금에 무슨 연자가 들어간다라는 디테일까지 어떻게 손금에 나오냐, 그게 말이 되냐. 제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런 식으로 남자들이 손금 봐줄게 하는 거에 니들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면 그런 걸 누가 넘어가요 요즘. 20살 때 제가 그랬거든요. 원래 오빠들이, 선배들이, 후배나 어떤 다른 어린 여성 할 때 손금 봐줄게 라고 하면서 하는 수작질이거든? 근데 김건희가 거꾸로 자기가 뒤집어 갖고 이명수 기자한테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디서 배웠겠어, 저는? 김건희한테 손금 봐준다고 수작 걸던 놈한테서 똑같은 레파토리를 배운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거기서 들은 거 갖고 흉내내는 거지. 연자 들어가는 여자, 그 여자 몰라? 이거는 그 흔히 하는 프로팅 사기법입니다. 이게 그 사이비 무속 이런 데 가면 가르쳐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남자한테 여자 얘기할 때 나이 순서, 나이대에 맞춰갖고 연도별로 유행하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를 여기다 띄워져 보자면 이게 40년대 영자, 정자, 뭐 이렇게 정숙 요런 류였고, 소득이 좀 올라오는 70년대에 은주, 은정, 미경 요런 이름들, 지혜 요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유진, 민지, 서 요런 것들로 이름들이 시대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이명수 기자 나이대하고 비슷한 걸로 해갖고 엮어가지고 아마도 70년대나 80년대생들을 만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연자를 훅 던져본 거야.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의 영부인이고, 이 정도의 교양과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외를 나가고 해외 다른 정상들, 다른 영부인들을 만나가지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은근슬쩍이나 하고, 진짜 문하나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견이가 영어를 못하는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거를 바이든을 붙들고 손을 잡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영어로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영어를 못하는 게 이 사람은 천만다행인 거야. 그래 외국에 나가서 왕따나 당하지, 거기 가갖고 이 수준으로 세계 정상들, 영부인들한테 떠벌렸으면 나라 망신 제대로 터질 뻔한 겁니다. 그런 나라 망신 중에 조금 의심스러운 나라 망신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 최근 들어갖고 밝혀진 건데, 이 종묘 안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휴관일에 빌려 썼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만남을 하는데 쓰는 의자나 가구들을 왕궁에서 빌려왔다는 거야.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알아요? 빌려다가 갖다 써놓고 반납을 안 하고 그 자리 냅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개인 카페네? 완전 개인 카페지. 예? 아니 캠핑하는 사람들도 자기 물건 갖고 와서 캠핑하면 들고 가야 되잖아. 왕궁에서 빌려온 의자를 왜 유적지 안에다가 놔두고 아직까지 치우지도 않고 냅두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기사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지난 9월 서울 종묘에서 사담회를 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종묘의 휴관일에, 그것도 종묘 안에서도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이 김건희가 외국인 남녀 2명 그리고 통역사와 함께 종묘 내 망묘루를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장소만 제공했을 뿐 구체적인 참석자나 방문 목적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를 빌렸다는 증언도 이 직원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방 한가운데 원형 찻상을 두고 주변으로 다리가 3개인 의자가 6개가 놓여 있고 한쪽에 병풍을 세워뒀는데요. 이게 관리소 측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날 행사를 위해서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각각 가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쓰고 반납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야, 나 쓰고 갈 테니까 반납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
경복궁에서 아니 거기다 두고 내가 나왔으니까 도로 갖다 제자리 두세요 이런 거야? 아니 문화재가 갖고 개인적으로 그것도 쉬는 날 통제교에 들어가서 만남을 한다는 것 자체도 특권 의식에다가 기본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문화에 대한 예의가 없는 짓거리기도 하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가볍게 쓰고 그 이후에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도 얘가 어떤 쓰레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나는 이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에 더더욱 그 의심이 쏠려요. 여기서 만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 화가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증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석자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볼게요. 네. 이 김건희가 종묘에서 함께 차를 마신 외국인 일행이 뭐 처음에는 종교에 있는 인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9년 전에 국내에서 전시회를 했던 화가의 가족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묘를 찾은 외국인들이 미국인 작가 크리스토퍼 로스코 일행이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 이 크리스토퍼 일행이 이태원의 한 갤러리에서 행사를 마치고 1시 40분쯤 종묘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휴관일에 종묘를 간다고 해서 좀 의아했다라고 행사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종묘 앞에 총을 찬 경호원들이 있었고 김 여사와 만난 뒤 기념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설마 박물관에서 뭐 그냥 문화재 하나 슬쩍 꺼내다가 던져준 건 아니겠죠? 관련해서 이 포스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70년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이긴 한데 이분 작품이 인기도 높고 졸라게 비싸요. 몇백억에서 천억이 넘는 작품들인 건데 이와 관련한 전시전을 2015년에 코바나 컨텐츠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진행을 했었다는 거, 주관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전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했어요. 제가 왜 이 행사를 아냐면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행사에 같이 연루가 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예술의 전당 대관비를 떼먹었다. 코바나 컨텐츠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윤석열이야 그러면 통과가 되는 모양이죠. 에이, 네. 미친 거야?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건 송 작가 단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셨던 분한테서 내가 육성으로 들은 증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술의 전당 관련한 대관료를 코바나 측이 물었는지 아니면 딴 사람이 대납을 했는지 아니면 떼먹혔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예술의 전당 측이 가만히 있죠? 남편이 윤석열이니까. 어? 그것만으로 만일 돈 받으면 나 여기 원장 탈탈 털어갖고 감옥 보낼 거야. 그랬나 보죠. 아무튼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술의 전당 측에서는 관련해가지고, 일지나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했으면 그 행사에 따른 어떤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면 되죠. 어떻게 되는지. 원래 선납을 받아야 되는데 후불로 들어간 것도 특혜였는데 후불로 들어갔는데 그 돈도 떼먹는 바람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대납을 했을지 아니면 이 예술의 전당 측에서 정했을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인간성이 쓰레기죠. 근데 중요한 건 왜 만났냐는 거예요. 그러게. 김건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중에 뭐 청와대를 개조를 해갖고 전시관으로 하겠다, 어쩌겠다. 여러 개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년 반 동안 그런 구체적인 미술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데려다가 이상한 초등학생 그림전 한다고 50억 빼먹은 거 말고는 이런 정도의 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전시 행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마크 로스코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점에 1,000억이 넘는 그림들이 수두룩한 상황인 겁니다. 저는
매우 고가의 전시회 같은 비즈니스 목적이거나 이 미술품을 빌미로 해가지고 일종의 비자금 조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싶어요. 의혹을 제시하고 싶어요. 본인이 받고 싶어요, 의혹을? 나도 받고 싶다, 의혹 좀. 비자금으로. 비자금 좀 숨기고 싶다. 현재 김건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 사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라를 상대로 삥을 뜯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돈들을 해외로 반출시키거나 묻어놓기에 가장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고가의 미술품들이라는 거지. 따라서 이 크리스토퍼 로스크 아들 크리스토퍼를 정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너 건이랑 무슨 얘기했어? 뭔 제안을 받았어? 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뭐 사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분명히 그 의혹과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교롭고 너무 이상하잖아. 건이가 바쁜데 경호원까지 동원해갖고 이렇게 자기 위세를 떨면서 카페에서도 만나고 호텔에서 만날 수도 있고 관저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 조선 왕조에 있어서 가장 성스럽게 취급되고 가장 신성하게 취급되는 선왕들의 탯줄과 위패를 모신 종묘에 들어가고 민간인이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기 권위를 뽐낸 거예요. 그러면서 해줬겠지. 여기가 일반인이 들어올 수도 없는데요. 아니, 근데 되게 희한해요. 종묘잖아요, 종묘. 종묘. 묘. 또 몇 자리? 그러니까. 누가 기괴하게 종묘에서 차담회를 해요. 아니, 나는 차라리 궁궐에서 하는 거는 미친년이니까 그래 흉내내고 싶었겠지 여왕을. 오케이. 근데 왜 묘잖아요. 종묘. 그게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그러네요. 이 역시도 무속적인 뭔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방문이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기괴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누가 남의 조상들 모신 묘자리 가가지고 미친 거지. 묘자리에 갖고 남의 그 묘 앞에서 쉽게 말해서 깔아놓고 커피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미친 거야. 심지어는 교 주인한테는 허락도 안 받고 그쵸. 심지어 처먹고 쓰레기는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를 모신 곳이에요. 저희가 가끔 아버지 보고 싶으면 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제가 이쪽으로 불렀는데 혹시 뭐 괜찮으시겠어요? 이것도 기괴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근데 남의 조상 묘에 가서 뭔 짓을 하는 거냐는 거야, 내 말은. 그리고 거기 초대받은 손님들 입장에서도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설명을 할 거야? 뭐 제가 이렇게 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나름 저기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시진핑처럼 시진핑이 아니, 실제로 무덤이 있는 건 아니고 위패를 모신 곳이긴 그러니까. 하죠. 그런데 주로 사람들의 혼이 있는 어. 데잖아요. 이 묘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야스쿠니 신사에서 우리 차 마셔요, 함께. 그럼 미쳤다고 생각하지. 누가 미친 새끼들 누가 야스쿠니 신사로 불러가지고 차를 마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무질한 짓을 한 의도와 좀 너무 기괴해요. 이러한 행적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